네,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수요일 장마감 5%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조금 만날 분이 계셔서 주식 관련해서 조금 방송을 좀 빨리 찍습니다. 제가 이제 3월 들어서 첫째 주 금주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는데요. 자, 미국과 중국과 우리나라 관계와 포함해서 제가 기리고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확률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확률을 높게 봐요. 우리나라 장의 좋은 면입니다. 제가 근래 들어서 기술적 분석을 좀 안 올리게 드리겠는데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주간에 설명드리겠지만 월봉을 볼 때 추이를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살짝 오늘 강한 거 보셨을 거예요. 그 개인 수급의 영향을 보시면 되는데, 자, 20일, 60일, 5일선 보시면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제가 3월장의 방향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고, 자, 주봉 보시면 더 뛰어날 거예요. 여전히 지금 추세는 괜찮습니다. 우리나라든 뭐든 지금 오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자, 미국이 살짝 경계하더라도 우리나라 장은 기대할 게 많은 그런 시기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어제 미국 장이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도주 차별화 장세긴 한데 여전히 주도주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 있고, 미국은 단타 치는 거 아니에요. 자, 한국 증시는 여전히 덜 올랐습니다. 2월달에 밸류업 때문에 꼬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싼 상태에서 우리나라 개인 예탁금이 살짝 늘고 있는 게 보여요. 되게 좋은 면이고,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했던 그런 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도주 포트를 가지고 우리가 4개 정도, 3개 정도 갖고 있잖아요. 그 중에 종목 장세 오늘 확장되는 모습을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살짝 영향을 보면서 챙기고 있는 중국 양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더 얘기를 드리면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얘기가 전망이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증시가 양봉이 났어요. 얘들도 워낙 많이 빠졌던 낮은 단가에 대한 힘이라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나쁘지 않죠. 자, 그런 면에서 제가 근래 계속 말씀드렸던 미국 2월부터 경계를 했는데, 자, 한국이나 EM 같은 시장이 차별화 가능할 거냐? 저는 가능성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수급 측면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실전 투자 제리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근래 들어서 제 방송 꾸준히 보신다는 분이 가끔 글을 주셔서 전 감사합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자, 미국의 3월이 드디어 조정이다. 제가 절대 조정을 바랬던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적어 드렸는 건데, 사실 애플이나 테슬라가 이제 많이 빠졌어요. 차트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하지만 애플과 테슬라 갑자기 떨어진 건 아닙니다. 계속 얘들이 안 좋았잖아요. 항상 시그널을 줍니다. 시장은 차트 보시고 내용 보시면 흐름들을 계속 깔아요. 어쨌든 이게 180불이 깨졌기 때문에 170까지 떨어졌고, 테슬라는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소송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락하는 부분에 애플이 떨어지고, 내용 아시겠지만 중국의 아이폰이 24%나 올해 들어서 급감했답니다. 아이폰은 사실 비싸도 중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던 휴대폰이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계속 애국 소비, 내수를 키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내수 애국 소비를 권장하고 있는 그런 쪽에서 중국 흐름이 아이폰이 좀 빠졌다. 그 반대로 지금 앞으로 나와봐야 되겠지만 AI 첫 폰이라 할 수 있는 갤럭시는 꽤 선방하고 있다는 그런 전언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테슬라는 계속 AI나 로봇을 띄우면 모르겠지만 전기차로 붙어서는 힘들다 그랬잖아요, 올해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단기 악재였어요. 큰 건 아니었는데 독일에 있는 공장에서 화재가 나서 공장이 잠깐 섰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늘 반도체나 2차전지 봤는데 뭐 크게 나쁘지 않다고 아침에 한번 전달 드렸어요. 자, 그리고 AMD, 제가 주도주라 볼 수 있는 엔비디아에는 세컨드 티어 AI 칩 만드는 회사인데 어제 살짝 빠지긴 했습니다. 똑같이 중국 규제를 받겠다. 이거는 미국의 가장 큰 틀이죠. 자기들 기업이라도 중국의 AI나 반도체 확장을 막기 위해서 계속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가 중국용으로 저사양 만들어서 또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면이 AMD도 반복이 되고 있다 봅니다. 큰 흐름상 엔비디아 왔다 갔다 해도 결국 올랐잖아요. AMD도 마찬가지로 AI 칩은 계속 쇼티지예요. 지금은 수요가 계속 많은 상태다 보니까 단기 등락에도 엔비디아나 AMD 같은 주도주는 홀딩하는, 단타 치지 마시고 홀딩하는 전략이 좋다고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에 반도체 좀 빠지긴 했어요. 필라델 반도체 지수 떨어졌고, 마이크론도 지금 $100 가야지만 신고가인데 $90 근처 가다가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침 시작되고 시장 보고 메인의 AI 빅뱅 확장은 가장 큰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계속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도주 홀딩 하시고, 아침에 우리나라 반도체 애플 영향, 테슬라 영향 우리나라 2차전지 봤을 때 하락폭이 제한적이라고 괜찮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오늘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그 경기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살짝 연착륙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가 4.3까지 10년물 갔다가 4.2 밑으로 떨어지면 좋다 그랬잖아요. 4.15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건 좋은 거죠. 4.14까지 떨어졌네요. 정시 우호적인 흐름이고, 자, 오늘 밤에 상하원으로 계속 파월 정은 이틀 동안 있습니다. 금리가 살짝 분위기 바뀌긴 했어요. 경기나 워낙 주도주로 가다 보니까 금리나 시기를 6월달에 아니라 3분기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었고, 3번 4번이 아니라 2번만 할 수도 있다, 하다가 멈출 수도 있다 이런 말 하고 있잖아요. 그게 시장 기대가 이미 하반기로 같이 넘어간 상태라서 괜찮은데 그보다 더 쪼을 거냐 그런 급직이 될 것만 보면 되는데 그게 나쁘게 저는 보지 않고 오늘 새벽 1시 하니까 좀 봐주겠습니다. 자, 결론은 미국 전략은 단타치지 않는다. 차별화되고 빅테크는 선별화되기 때문에 주도주 MS도 포함되어 있어요. 엔비디아나 AMD 같은 거는 계속 홀딩하는 전략,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흐름 봐서 제가 부분이적으로 들었더라도 사실 길게 봤을 때는 한 1년, 2년, 3년, 5년 봤을 때는 계속 갖고 가는 게 맞아요. 정말 크게 보시는 분들은.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더블 근처에서 파는 거 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국이 양여가 사실 실망감이 컸습니다. 어제 나오고 나서 5% 내외 성장 목표를 했는데 목표는 뭐 달성하겠죠. 작년도 그랬기 때문에. 하지만 기존에 했던 방법과 내수 부양과 수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부동산 부양도, 아직 부동산 인상도 시켜야 되는데 구체적 방법 중에 새로운 게 없어요. 네, 새로운 게 없습니다. 정말 강하게 드라이브를 막 해야 되거든요. 총력적 부양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게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양봉 났어요. 더 빠지진 않았습니다. 정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낮은 단가의 힘이라 보시면 되고, 흐름상 지금 올해 수출을 30% 역점을 두겠다고 그랬는데 뭘 역점이 두느냐? 전기차나 2차전지, 걔들 뭐 LFP 기준이죠. 태양광 이런 데 집중하겠대요. 이게 다 뭐죠? 다 글로벌 공급 과잉입니다. 자기들도 공급 과잉인데 이거를 글로벌로 밀어내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거 갖고 있는 것들은 별로 안 좋은 얘기입니다. 중국에서 물량 막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알리안 테무 같은 거 지금 우리나라 유통망 엄청 교란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투자할 때는 안 좋은 섹터다 보시면 돼요. 당분간은. 자, 그래서 10년간 물린 부동산 금융도 연착륙 과정인데 바로 안 망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얘들이 이제 공동 부유를 해서 마지 반대는 양쪽을 다 보고 있는데 내수를 키우고 정시를 부양하는데 얘들이 보면 인민을 부추하거든요. 우리나라 개미라 하듯이 그 부추 인민들이 자기 건 안 사고 미국과 일본 주식으로 막 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중국 주식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중국 주식 나쁘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크게 오늘 나쁜 얘기는 없었다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챙겨보고 있는 일본 대만도 오늘 반도체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 TSMC 또 아침에 살짝 빠졌었는데 플러스 돼서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다 돌아봤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다시 볼게요. 제가 우리나라만의 EM 중국보는 중화권 차별화 장세를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합니다. 확률을 계속 보지만 코스닥 쪽으로 종목 장세 쪽으로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저는 판단하고요. 분명 2월 달에 밸류업 때문에 덜 올랐어요. 지수는 올랐지만 주도되는 반도체나 그 다음에 밸류도 보고 있어요. 괜찮기 때문에 오늘도 반도체 종목도 괜찮았고요. 자, 특히나 개인 예탁금이 계속 챙기고 개인들이 워낙 많이 팔았던 코스피에서 좀 들어온다 그랬는데 어제 하루 만에 3.5조나 급증했어요. 이런 것들이 오늘 종목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종목장 힘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서서히 개인들이 저는 중심이 잡아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봐요. 물론 그 중에서 코스피는 반도체 기준,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딴 거 보고 있잖아요. 자, 밸류업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기아차 갖고 있어요. 전에 없을 때보다는 기아차 들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낫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2차 전지는 양지수 다 있는데 하방 밴드입니다. 지수가 빠지더라도 받치는 역할이지 올리는 건 아니에요. 자,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 바이오나 로봇 같은 거 다 보고 있고, 우리 밸류, 자, 우리 섹터에서 가장 4가지 높은 섹터 주도 테마를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보시면 양 끝날 때 밸류업 그 코스피 올라가면 코스닥이 살짝 빠지고 서로 시소를 살짝 타요. 그런 거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기관들이 단기로 매매를 계속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코스피가 빠지더라도 어쨌든 밸류업 빼고 밸류 워낙 싼 것들이기 때문에 괜찮고, 빠지더라도 떨어지면 또 과매도권이에요. 밑에 하방이 좀 받치는 거죠. 자, 코스닥은 개인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괜찮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면도 그런 면이고, 올해 들어서 지금 보면 밸류업도 그렇지만 기관들이 코스닥을 계속 팔았어. 자, 올해 들어서 2.5조로 팔았습니다. 상당히 크게 판 거예요. 외국인 왔다 갔다 했고 개인들이 3조로 샀는데
이 기관들이 코스닥 파는 게 좀 줄여야지만 종목 장사나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들로 매기가 좀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좀 감소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리고 오늘 발표되었던 3월 2월달 CPI죠. 3.1로 우리나라가 다시 3%대로 인플레가 올라갔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별유업 종목들은 제가 은행 자동차 보고 있는데, 자, 기아차를 좀 샀습니다. 그죠? 사고 오늘 플러스 났죠. 이제는 하루 쉬다 플러스 났으니까 별유업 포트에서 기아차를 홀딩하시면 되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있으니까 조금 낫습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봐주시면 되고, 어쨌든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하기 위한 만회하기 위한 우리나라 정부가 있어요. 정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 붙었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의 이 밸류업이 상당히 주요 섹터라 보면 됩니다. 괜찮고 고점 되면 살짝 부담이 되지만 잘 지지를 해요. 외국인 수급은 꽤 괜찮게 보여주고 종목별로 기아차 갖고 있고요. 자, 기관이 계속 코스닥을 팔았다 했잖아요. 그걸 파는 것 같고 밸류업을 샀는데, 자, 밸류업에서 코스닥 계속 왔다 갔다 얘들이 올라서 또 팔고 떨어지면서 계속 단기 매매 중이니까 어느 정도 잡히면 코스닥이 워낙 많이 팔아놨던 것들이 축소될 때는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기아차 가지고 있으면 되고, 하나금융 같은 케이스도 어제 기관이 파니까 단기 좀 빠지긴 했지만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배당 투자 괜찮은 종목이죠. 우린 기아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예탁금이 60조 정도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시간 좀 걸리더라도 내용을 좀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와야 되겠다. 자, 이게 예탁금인데, 자, 초록색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지금 57조까지 올랐어요. 근데 작년 11, 12월 달에 산타랠리 했을 때 장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이때 올라서 60조가 거의 고점이에요. 59조인데, 그리고 작년 7월 달 2차 전지 꼭지 쳤을 때 있죠. 그때도 59조입니다. 자, 거의 다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말씀드렸지만 작년 11, 12월 달에 그 삼성전자나 이제 반도체 올릴 때 외국인 엄청 살 때 우리나라가 엄청 팔았어요. 개인들이 19조로 팔았습니다. 19조. 올해 들어 19조를 팔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외국인 빅테크 미국도 가고, 자, 코인이나 비트코인 가니까 그쪽도 가고, 그 감안했을 때 여전히 여력이 좀 남아있다 봅니다. 지금 미국 빅테크도 갔고 1월달에 국장 떠난다 막 그랬잖아요. 자, 그런 분들이 엔비디아나 MS를 많이 샀겠죠. 자, 코인도 들어가고 있지만 그런 거 감안해도 정시에 들어올 수 있는 코스닥이나 성장주를 선호하는 개인 수급들이 저는 들어올 여력이 있다 좀 판단합니다. 단순하게 보는 건 아니고 코스닥 장세 유리하다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수급상. 자, 그리고 간단하게 비트코인은 이런저런 성격이 있는데 어제 살짝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 코인테마 오늘 마침 급락했을 겁니다. 자, 코인테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 들고 있는 게 낫다 말씀드렸어요. 자, 6.9만 달러 전고점 터치 살짝 하고 10%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은 한 6만 2천 달러 정도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신고가를 갈 수 있다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미국장도 갔다 코인도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중국도 지금 엔비디아는 코인 산다 그랬잖아요. 그런 포모 수급들이 있어요. 이걸 다 보고 있거든요. 이 포모가 극치로 가면 단기적으로 꼭지 될 수 있는데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 개인 수급상 코스닥이나 성장주로 유입된다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3월장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가장 메인 테마인 반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살짝 팔았어요. 원래 살짝 선물도 그렇지만 코스피 현물을 많이는 아닌데 좀 팔면서 살짝 떨어져 있고, 하지만 삼성전자를 오늘 주변도 얘기 드렸고, 간만에 이제 돈 있는 분한테 말씀 좀 드려서 현금 있는 분이나 딴 거 안 좋은 것들 팔아서 7만원 초반에서 매수를 좀 시켜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군데 드렸고, 삼성전자는 아주 큰 주식입니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주식인데 개인별로 상당히 지금 안 좋게 볼 때고요. 수급적으로 좋은 거죠. 7만원 초반에서 저희는 올해 안에 빠르면 좀 더 빠르게 되겠지만 9만원 10만원까지 보면서 삼전을 추천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메인은 뭐죠? 하이닉스, 한미반도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는 제가 8,900불 지금 850불인데, 자, 8,900불 보고 있으니까 흐름 봐서 일정 부분 조금 뺄 요령을 하고 3월 이벤트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엔비디아 계속 좋게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말씀드릴 거고, AMD도 엔비디아처럼 중국대 왔다 갔더라도 세컨 티어이기 때문에 꾸준히 갈 거 할 수 있는 중심주라 보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는 괜찮아 그냥 홀딩 하시면 돼요. 자, 하이닉스 미국 공장이 4월 중순에 오픈됩니다. 작년 8월부터 계속 리모델링 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나 글로벌 쪽으로 더 좋아지겠죠, 하이닉스가.
자, 한미 반도체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HBM이 가장 대표주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의 대장주로 보시면 돼요. 그냥 5일선 따라가기 때문에 계속 홀딩 하시는 거예요. 흐름 바가 더 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포트 괜찮으니까, 많으니까 계속 가져가시면 돼요. HPSP도 오늘 요보다 약하지만 흐름 괜찮고 잘 올라오고 있죠. 홀딩 하시면 돼요. 6만원 돌파되면 전고점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 주성엔진은 빠지면 재매수 가능한데 세계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반도체가 제일 메인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보면 소부장들 간만에 개인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 관종으로 이스페타시스 넣어놨습니다. 예전에 우리 샀다 했던 네오셈도 신고가 난 상태에서 오늘 괜찮았어요. 자, 소부장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2차 전지에서 빠져서 개인들이 반도체나 소부장으로 계속 관심이 커지는 게 보여요. 작년 2차 전지처럼 그런 게 되게 좋은 겁니다. 그 대장주로 지금 개인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이 종목장의 흐름을 좋게 만드는 흐름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소부장들 이런 흐름 보면서 큰 흐름 잡아가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반도체 가장 기준이고 지수는 물론 밸류업도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더 올랐습니다. 차별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표 섹터 반도체 기준으로 계속 제가 수급 챙기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AI 성장 테마가 계속 제가 안 좋지만 순서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물론 이게 1월 달에 들어와서 살짝 시장 말고 다른 쪽으로 들어왔던 개별주들인데 메인은 아닙니다. 드사지 마시고 어쨌든 개인 수급이 좋아지고 코스닥이 올라가게 되면 이쪽으로 순서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오늘 보시면 그때 얘기했던 폴라리스 같은 게 막 칩니다. 오늘 갔다 조금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신고가 계속 갔다가 매매를 하면서 이 큰애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고 이게 AI 소프트웨어 테마잖아요. 이스트도 오늘 바닥에서 살짝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 계속 꿈틀꿈틀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성장 스토리랑 수급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칠 때 그때 흐름을 좀 보시면 됩니다. 자, AI, XR, VR 테마도 자, 빅테크들이 싸우는 그런 테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비전과 뉴플렉스도 아직 들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약하고 한데 더 사지 마시고 수급 들어올 때까지 이 AI 테마의 확산을 기다리면서 그냥 AI 개별주는 두 개는 없앴잖아. 두 개는 없앴는데 남은 두 개는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내에서 볼 때 코인 테마 급변동하지 말라 말씀드렸고요. 자, 전력주도 약간 보수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월 2월 좋았기 때문에 3월 달에서 흐름이 좀 바뀌지 않아요. 그래 올랐는 것들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런 면으로 좀 말씀 약간 드리고 초전도체는 아예 하지 마세요. 끝났어요. 자, 그리고 방산주가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는 날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급 캐파가 낮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 있지 않고 남들 수익 많이 난 거 축하해 주시면 됩니다. LIG 넥슨 같은 우리 로봇 때문에 들어왔던 거 지금 신고가 다 났어요. 수급 주니까. 자, 그리고 바이오는 종목별로 철저히 봐야 됩니다. 확실히 확산이 많이 되지는 않고 종목별로 불뚝불뚝 올라오기 때문에 오늘 제가 봤던 레오캠 바이오가 신고가 났어요. 우리 관종주였죠. 얘도 지금 거래 상당히 많이 되고 신고가 난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2020년에 얘들이 7만 5천 원 간 적이 있어요. 이게 돌파 완전히 돼야지만 정말 신고가입니다. 오늘 갔다가 좀 밀리니까 살짝 당기매매 있죠. 그런 감안해줘서 있는 분들은 비중 조절 단기로 하시면 됩니다. 흐름은 괜찮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바이오 흐름이 지금 다 넘어가잖아. 코스피로. 그죠? 그런 상태에서 HLB가 원래 시총 3이에요. 근데 얘는 미리 올랐잖아. 올랐으니까 좀 쉬고 8만원대 경계 중에 그냥 보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 지금 갖고 있는 대장주입니다. 알테오젠이 제일 좋아요. 그냥. 근데 제가 수목금, 제주에 있는 롯데호텔 아야리 있다 말씀드렸는데 5일선 안 깨지면 가져가는 겁니다. 그냥 흐느는 대장주 갖고 가는 거고 이미 수익도 많이 난 상태인데 계속 키워가는 중이고요. 얘가 오늘 흐름 봐서 하루 정도에 거래 정지 될 수도 있어요. 거래 정지. 거래 정지는 훈장 같은 겁니다. 급등주들. 그러다 보니까 거래 정지 되면 그 다음 뭐냐? 레오케온 바이오가 코스닥 시총 15위예요. 차이는 좀 나거든요. 얘가 4위고. 그래서 올라왔지만 원래 얘들이 얀센도 그렇고 저번에 오리온 쪽에서 M&A 얘기 되게 많았던 종목입니다. 제가 그래서 관중에서 넣어놨던 종목인데 일단 7만원 신고가에서 흐름 보시면 되고 내용들은 다 좋아요. 그렇게 관종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올바이오만 코스피 종목이에요. 한올바이오 지금 반 팔아서 알테오젠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남았는 거 갖고 있는 분들은 차라리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관종으로 새로 ABL 바이오나 GI 이노베이션 제가 새로 넣었어요. 제가 보는 겁니다. 자, 로봇테마 아침엔 괜찮은데 확 들어오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로봇테마는 3월도 관종인데 외국인들이 개인과 줄다리기 합니다. 그 사실 저도 성격이 급하다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이거를 팔아서 더 좋은 거 막 사고 싶어.
막 사고 싶은데 어째 수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팔만 안착되면 또 위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보고 있고요. 레인보우도 지금 순서 돌아올 수 있어요. 지금 MSCI도 편입 기대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2달, 3달 횡보입니다. 나쁘고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 위에 올라가야지면 되는데 한번 요번에도 18만 원 시도할 거라 저는 보고 있는 그런 반도체 로봇 종목이고요. 이렌시스는 여전히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모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웨이팅 그런 대기예요. 자, 정책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2차 전지는 물론 제가 안 좋게 봐요. 지금은 살 종목 절대 아니라 보는데 시간은 걸린다 보는데 어쨌든 지수를 우리나라 시장을 분석할 때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비관납 속에서도 가격은 바닥 밴드이기 때문에 어제 테슬라 7%씩만 급락해도 안 빠집니다. 양지 지지하는 역할로 보시면 되고, 자,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양회에서도 전기차나 2차 전지를 글로벌로 계속 밀어낼 거예요. 공급 과잉이고 치킨 전략이기 때문에 어쨌든 흐름은 당분간 안 좋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코스모 친수도 그랬고 금양도 말씀드렸어요.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불뚝불뚝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들고 투자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팔아주시라는 얘기를 자꾸 들어요. 2차 전지가 약한 섹터입니다. 그래서 금양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12~13만에 팔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살짝 또 개인 페이크죠. 더 때려버려요. 이게 뭐냐면 간다 해놓고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또 팔아주는 게 맞다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 비중 줄이신 분 계시면 강강약약 제하는 주식의 투자에 비중 원칙이다 보니까 반도체를 들이시라. 3전도 괜찮다 이렇게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소부장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시면 돼요. 자, 성장은행 다 보고 있는데 리퉁각이 반등 주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테슬라 안 좋고 트럼프 정책은 계속 경계입니다. 이쪽 계속 나오고 있잖아 트럼프가. 자, 오늘도 제가 섹터별로 조금 빨리 드리긴 했지만 3월달에 진 차트든 수급이든 들어오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예요. 가능성을 전 되게 높게 보고 있긴 하기 때문에 종목별 단으로 하게 되면 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그런 대장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든 중국이든 큰 추세 꺾인 건 아니잖아요. 미국이 중심이지만 덜 올랐던 그런 종목의 낮은 단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례를 기다리는 차원에서 흐름 안에서 보는 거예요. 추세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반도체 우리 메인이다 보니까 글로벌 기준은 미국으로 보되 중화권 중국, 우리나라는 수급 모멘텀 이후로 덜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중심인데 외국인이 자꾸 예전에 했던 것처럼 자꾸 장난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저는 차례 올 수 있다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계속 기다리고 포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3월달에 금주도 한 절반 정도 갔는데 자, 마지막까지 보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